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뭐 긴급하게 섭외가 된 건데 네. 또 때마침 또 미국 뉴스가 또 큰 게 왔네요. 아침에 큰게 왔다. 예, 그러니까요. 진짜 큰 거 온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짐 싸고 갈 준비했다가 갑자기 돌연 수년을 할 정도, 귀국을 늦출 정도면 사실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뭐 예. 그 외에 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짐을 싸고 대기를 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 아주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보도를 하는데 네. 마치 의회 앞에서 사진 찍은 게 모든 일정의 전부인 양 네.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반복을 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기밀을 요구하는 인사에 한해서만 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딱 한 사람입니다. 예. 딱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잡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일단 요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개할 수 없는 인물은 NSC (National Security Committee) 국가 안보 예. 안보 회의에 국가안보 소속된 회의. 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최고 책임자를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을 만나는 경우에 공개를 하죠. 네. 그 정도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인물이니까요. 예, 실무자를 예. 만나서 실무를 이야기했을 때는 공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 그 만남 자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네. 상상을 만드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죠.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는 실무자들 중에서는 극비를 요구하는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극비에 붙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마치 여기가 약점이구나 하고 계속 들쑤시는 거예요. 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예.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국무부 쪽에서 요청이 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누굴 만나는지는 다 공개될 거예요.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공개되고 네. 무슨 대화하는지도 큰 골자가 나올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찾으면 기사를 수십 개를 쓸 수 있어요. 네. 수십 개 서로 다른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하루 동안 만난 사람만 하더라도 영킴 의원이 있고 빌 해거티, 조 윌슨, 라이언 징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그렇죠. 원내 인사들입니다. 네. 현직이에요. 현역입니다. NSC에 누굴 만났는지 궁금할 거면 그 전날에 그 전날이 맞죠. 그 전날에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에서 누굴 만났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트럼프 1기 때 NSC의 비서실장을 했던 프레드 플라이츠를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던 미국의 안보 정책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을 만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실무적으로 무슨 얘기했는지 코치코치 묻는 건 그 자체가 미국의 안보에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 지금 동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고 드러내기 싫은 것이 있거든요. 그럼요. 드러내기 싫은 거를 계속 물어봄으로써 그걸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함구하고 있는 걸 약점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적으로 프레임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요 정말 개와 늑대가 구분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누가 진짜 언론이고 누가 진짜 정치인이고 누가 진짜 스피커들인지 이 상황에서 이제까지 미국에서의 관계, 미국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비아냥거리기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게 아니었던 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죠. 노력을 하죠. 같이 노력을 하죠. 네. 예. 일례로 방금 또 기사 보시면은 한미 간에 공유되는 북한에 대한 기밀 자료들 우리나라 그렇죠.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상당한 불쾌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민감하죠. 네.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식이잖아요. 외교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동영 같으면요 다 까발렸어요. 그럼요. NSC에 몇 번 방 가가지고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누구와 어떤 국에 누구 실장 누구 국장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하면 다시는 못 만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정말 본인을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상대방 카운터파트를 배려하면서 네. 그 어떤 기밀들을 지켜준 것이 다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보기에는 이 그럼요. 사람 정말 신시하다. 네. 이 사람 믿고 맡겨도 되겠다. 같이 소통이 되겠다. 예. 중요한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새 나가지 않겠다. 이런 신뢰가 생긴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더 중요한 대화를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더 하게 될 겁니다. 연장된 기간 네. 동안에. 언론들의 수준이 너무 처참하다는 생각 저도 좀 많이 듭니다. 근래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먼저 지금 사실 매우 또 핫한 이슈라 짧게 네. 해봤는데 네. 다시 좀 순서로 돌아가서 어제 밤에도 핫한 뉴스가 있어서 이거 먼저 좀 짧게 짚고 다시 예.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네네. 그 전한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이게 전한길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그럼요. 근간을 이루는 가치인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킨다는 말은 저는 좀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뭐 최근에 우리 목사들에 그럼요. 대해서 뭐 예, 선거법 맞아요. 위반으로 예. 구속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같은 예. 흐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정부의 독재 횡포에 대해서 예. 방금 하신 것처럼 비웃어 주는 거예요. 이재명 욕했다고 될 줄 알았냐? 그게 예. 될 줄 알았냐라고 예. 비웃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 자체가 기괴하잖아요. 말도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발언은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판단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왜냐? 증거는 발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도주 우려 없다라는 부분도 지금 어쨌든 큰 법인을 운영하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네. 상태에서 어디 도주하겠어요. 그런 측면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 사안이 본안 재판 간들 실형이 나올까요, 과연? 실형이 나와도 문제예요. 아니, 나오면 심각한 거죠. 전과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서요. 아니 근데 그 전과자가 많은 게 전 다른 건 다 공감 못 하겠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엄격한 건 맞아요. 미국의- 모욕죄로도 예. 처벌하고 무슨 사실적시도 처벌하고 그죠? 미국에는 네. 기본적으로 모욕죄 같은 것 자체가 없고 없죠. 명예훼손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죠. 그렇죠. 민사상의 어떤 사안은 될 수 예. 있습니다만 또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또 강력하게 그렇죠. 처벌하죠. 허위 사실에 예. 대해서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없애야 되는 어떤 형벌 조항 같은 게 있다면 이거부터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이제 이재명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도 사실 민사 배상은 가능한 것이고 재판을 네.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배상의 액수를 많이 늘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제일 심각한 건 이겁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허위 사실 이거 아. 돈으로도 못 막아요 이거는. 전 국민이 행정소송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네. 동맹이라는 거는 전선이 있고 라인, 그 라인의 우리 편 이거 피하 식별 제대로 못하면요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 당장 이재명의 거짓말 때문이야라고 날아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 미국이 이재명을 못 믿기 때문에 예. 아예 가치가 다르다, 아예 진영이 다르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당연히 해주던 걸 이제는 당연히 안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국가에 끼칠 피해 그리고 그걸 n분의 1, 5천만 분의 1 하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네. 예, 그거 손해배상할 거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의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과잉 충성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 때도 증거가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미 영상이 남아 있고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이미 기간도 지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그걸 실제로 영장이 체포영장이 또 발부가 됐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렇죠. 아니 대통령 욕했다고 구속시키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죠. 영장 기각됐습니다만 발부를 청구한 것 자체가 전 납득이 안 된다. 그게 윤석열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혀. 윤 대통령 다른 이제 어떤 예. 물리적인 행동이 같이 이제 예. 결합돼 가지고 벌어진 일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처벌 받아야죠. 그거 외에 발언만 가지고 처벌한다?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한다, 뭐 구속을 한다. 네. 정말 저는 이게 정권 따라 바뀌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시 긴급 일정 연장.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질 만한 관심은 이게 돌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머무르기로 번복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추정이 가능하죠. 제가 이제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연장 가능성을 계속 놓고 시작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의 어떤 이 지금 미팅들이 계속 뭔가 뭐 중요한 미팅들이 조금 공식 일정을 벗어나서 생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정을 계속 조금 더 땡길 수 없을까 그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만나겠다는 사람들은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미국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변동 사항도 있었고 상황의 변화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이제 이 공식 일정 끝나자마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류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짐을 쌌는데 말씀드린 그 국무부에서 온 연락이 네. 제가 이게 소통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소통이 있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다렸던 답변이 온 것이고 그 답변대로 그 다음 일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일들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연장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건들이 같이 더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더 중요한 저는 이제 공식 일정 밖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고 그것들이 더 의미가 클 것이다라고 한번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는 네. 것입니다. 예. 저도 뭐 들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딱 이 보도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국무부의 요청이 있어서 야당 대표가 귀국을 미룰 정도라고 하면은 국무부에서 굉장히 어쨌거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 그러니까 요청이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 조율 중이었다라고 하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럼요. 뭐 저희가 너무 뭐 희망회로 뭐 기대회로를 돌리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유의미한 지금 결정의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이제 뭐 미국 국무부 측에서도 예.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공식 일정이 끝나고 귀국할 거라는 걸 알고 네. 있는 상태에서 붙잡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 정도로 미국이 생각할 때 미국의 동맹으로서 네.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이 정당이다. 이 정당의 대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오늘 이제 새벽에 장동혁 대표의 영어 연설이 요약본으로 올라왔더라고요. IRI 연설. 예, IRI에서 연설이었고 영어로 직접 한 연설이고 자막이 친절하게 있어서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네.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힘에 의한 평화. 네. 북한의 어떤 핵 도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decisive한 결단력 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힘을 증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야기한 두 정상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적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네. 가짜 평화다.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 우리가 힘을 증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자주국방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혈맹 미국과의 파트너십. 네. 그래서 미국과의 정례 훈련 같은 것들 문재인 정부 때 다 폐지됐던 것들 다 복원했었고 네. 그런 것들 한번 이재명 정권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매번 노골적으로 다 하나하나 화내지 않아요. 그러면 네. 분노의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용히 도도하게 그 미국 조야에 흐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괴멸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이 장동혁 대표가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서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맞습니다. 예, 그 표현을 최근에는 미국의 전쟁부 장관 핏 헥세스가 자주 말합니다. 네. 똑같이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찾아보시면 많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늘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영상은 2017년 11월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 연설에서 정확히 이걸 합니다. 네. 미국이 정말 멋진 정교한 최신의 무기들을 계속 잘 개발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박수 치더라고요. 네. 힘에 의한 평화가 그건지 뭔지 모르고 예. 박수 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국의 마음을 공짜로 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이재명이 천냥빚을 지고 장동혁이 다 갚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도저히 답이 없다. 영원히 이재명 같은 사람만 권력을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버립니다. 네.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런 배팅이 바로 국무부에서의 긴급 연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욱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아까 미국이 반가웠을 것이다 하셨는데 저도 되게 반가웠던 것이 윤 대통령이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쓸 때 제가 초안을 잡았던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늘 들어갔던 맨 상단에 들어갔던 표현이 바로 힘에 의한 평화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굉장히 또 반가운 향수를 느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약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인사들을 또 많이 유의미한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폄훼할 일이 전혀 없지만 지금 언론이 굉장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야당 대표가 외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운가 이 얘기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봤지만 안보실이 다 붙잖아요.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그렇죠. 그리고 외교부 차관부터 대사까지 그 해당 국가의 대사까지 총 동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하나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메시지를 어디까지 오픈할 건지 일정을 언제 공개를 할 건지 의전을 어느 수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야당 대표는 사무처만 그러니까 대동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나름대로는 좀 스무스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사무처가 대동됐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국제부장 한 명입니다. 국제부장 아이고야. 한 명에 아이고야. 그 미국 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가 네. 뭐 가능한 사람 한 명 정도 더 지금 현지 코디네이터처럼 붙어 있는 경우 네. 그렇게 지금 일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요. 나중에 한번 다 총정리할 때가 있을 텐데 예.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랑 뭐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저거보다는 잘했네. 라는 네. 게 없어요. 왜냐? 사례가 아예 없어요. 맨몸 투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야당이 네. 지금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강대국 그리고 네. 미국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란과의 협상이 그렇죠. 지금 엄청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사실. 거기에 예. 다 관여되는 게 국무부고 NSC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시간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NSC를 만났다는 것 자체 지금 그거를 누군지 공개를 못하는 걸 가지고 공개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공개 못하는 네.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NSC를 만났다는 것 자체로 전쟁 중에. 언론이 예. 이런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NSC 관계자를 만났다 자체가 뉴스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네.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데 포인트를 삼고 그래서 그렇게 소통의 어떤 문턱을 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 정치는 특히 외교는요. 형식이 everything이에요. 그렇죠. 형식 그 어떤 형태를 어느 정도의 환대를 하느냐 누구를 만나게 해주느냐 누구까지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무슨 뭐 국무부 차원의 메시지가 아닌 트럼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물리면 물러나는 거고 붙이면 붙는 겁니다. 그런 의미 NSC는요 백악관에 백악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정교하고 예리하고 그리고 비밀을 잘 지키는 눈과 귀, 눈, 코, 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조직, 그러니까 트럼프의 복심 같은 조직을 장동혁 대표에게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외부 건물 사진 찍어가지고 나도 저기 가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코미디 같은 애. 예. 거기 외부 사진을 찍어서 가봤다 차원과 그 문 안에 들어간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르죠. 그럼요. 그냥 일반 사람이 어떤 허가 없이 들어가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총 맞습니다. 그럼요. 잡혀가죠. 거기는 글로벌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네. 안보적 사안들이 기밀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 문화의 차이가 것들 하늘과 땅 차이인데. 누굴 네.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 허락했다. 이거 엄청난 뉴스예요. 장동혁 대표가 여당 대표여도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말까. 그 정청래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없어요. 심지어 예. 여당 대표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정청래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청래 미국은 갈 수 있을까요? 기자가 나올까가 지금 세기의 예. 관건이에요. 예, 뭐 아무튼 뭐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네.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중대한 사건이었죠. 예,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지 사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뭔가 정말 어렵게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 안에서 하루하루 일정 하나 더 만들어내고 하는 게 전쟁인데 이런 것들을 안에서 그냥 저렇게 레거시 미디어처럼 아무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까? 해도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는데 네. 했더니 역효과면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미국과의 관계 진정성 있게 바라고 있다면 네. 지금 이거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만 평가해도 예.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밉고 쓸모가 없다, 적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어쨌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건 정부가 정부 간에 맺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야당에게 공간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로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교 프로토콜 상으로도 이 협상 파트너로서의 정부가 있는데 야당에게 공간을 내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남 성사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본 건데 이렇게까지 사실 페이버를 주는 것 자체가 전 이례적이라고 좀 느꼈어요.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어떤 신뢰, 상실이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당장 뭐 이재명을 무너뜨리고 당장 정권 교체를 만든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라고까지 확대 해석하진 않습니다만 네. 저는 명확하게 지금 이재명이 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의미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재명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을 세우지 않았다면 장동혁 대표가 과연 네. 이렇게 페이버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네.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보관이라든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인을 만일 분석을 한다 치면 사실 우리가 전혀 중요하게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기도 전에 전혀 중요하지도 않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페이퍼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쭉 보는 거,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 장동혁 대표 이제까지 정치 행보가 일관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신뢰할 만하다. 좀 더 대화해보자. 대화해봤더니 정말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 상황에서 여기까지 발언이 나오는 건 용기가 필요한데라는 어떤 평가 같은 것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미국과의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거, 이미 명확한 것이고 그것이
이번 미국에서 귀국해서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네트워크가 생기는 순간 필요할 때마다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 내밀한 내용들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벌써 두 번째 방미가 기대가 됩니다. 아하.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방미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울 수 있다. 지방선거 후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장동영 지도부 응원하고 힘 실어줘야 되겠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측에서 긴 말 필요 없이 이란 전쟁, 그러니까 급한 일 끝나면 꼭 다시 만납시다. 한마디만 사실 가져와도 그렇죠. 성공한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겠죠. 어허. 지금 해당하는 뭐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에 네. 방문하는 일정이 종종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이야기 또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좀 남은 시간은 또 쓸데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좀 생산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를 가치를 창출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쓸데없는 올드 미디어들이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박하게 언어를 쓰는 게 저는 좀 저 같으면 자괴감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무공천 지금 뭐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고 오늘 또 뭐 한동훈 씨가 부산을 필두로 해서 신당 창당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찌라시까지 돌더라고요. 아이고 찌라시 돌리지 네. 말고 발표를 하세요. 귀하게 자란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봐야 됩니까? 보통 찌라시가 어떤 예. 뭐 경위로 도냐 그냥 간 보고 싶을 때 돌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자기 지지율 올리고 싶을 때 여론조사 돌리는 네. 그런 뭐랄까요 그 용력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간절한 바램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네. 궁금할 때 찌라시 돌리는 사람도 있고 누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얼토당토 않으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매기려고 이런 거를 돌리나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지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신지호나 김종혁 같은 사람들이 방송 나가서 떠드는 거랑 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예. 뭐 자기들은 부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더라도 부산을 본거지로 해서 부산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간절히 바래요. 부산 신당 만드시고 네. 부산 신당의 뭐 원내 몇 명일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만드시기. 아니 지금도 의원들 있잖아요. 예. 자기 쪽 개파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단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예,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진종호 예. 의원은 비례대표 지금 배지 달고 탈당도 안 한 상태에서 부산 이사까지 했다고 해요. 한동훈 돕겠다고. 진종호는 예. 비례대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진종호는 자기도 모르게 탈당도 할 수 있을 사람입니다. 아하. 탈당하면 비례대표 없어져요? 몰랐는데요? 아하.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뭐 이럴 수도 있는 사람 같기도 하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진종호에 대해서는요 진짜 진지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예. 사람이 페이스북에 쓰는 글을 보십시오. 비문이 아닌 문장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 그 단어 뜻도 모르고 막 아무데나 쓰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들어가 있나 이 자체 이런 영입 자체가 참으로 참담한 선택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 덕분에 누가 당대표 누가 비대위원장일 때 이 사람 배지 달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가 대중들을 향해서 우리 정치가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언어 구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런 거 뭐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정치인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대중 정치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군인이 그런 총을 공천을- 거꾸로 잡고 예. 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공천을 했는데 오히려 떳떳하게 이 비례대표 직을 달고 탈당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공천 준 사람 수발을 들러 무소속 후보를 도구로 갔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장동혁 잠깐만요. 대표는 채팅에 얼른 제명하라고 진종호 제명하. 그러시면 안 차라리 돼요. 제명하면 배지가- 제명하면 배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가만히도 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아하. 창당 이후 창당을 한다 가정을 물론 창당 가능성은 없어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창당을 할 거면 네. 이준석 대표처럼 창당을 하고 선거를 하면 그렇죠.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 4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기호 10번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찌라시가 누가 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들의 바램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란다면
그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다. 혹은 네. 그걸 바라는데도 같이 그러니까 배지를 들고 같이 와줄 현역 의원이 없다. 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그런 또 말 같지도 않은 여러 행태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장덕 대표께서 직접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산 북갑 후보 내는 것이 공당 역할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3대 무원칙, 이건 뭐 장 대표 직접 언급하신 건 아닙니다만 후보 무공천은 없다. 그리고 단일화 없다. 한동훈 복당 없다. 삼무의 원칙. 속에서 북갑 선거 이어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든든합니다. 하정우 수석이 또 출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들이 지금 돌아요. 3파전으로 갈까요? 그냥 예.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쪽에서는 이게 나름 뭐 흥행의 카드가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한다 만다 이거 반복하는 것 자체가 득이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부산이 제일 싫어해요 이런 걸. 네. 간 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할 거면 그냥 바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당에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빨리 보여주는 것이지. 네. 할까 말까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똥볼 차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나오든지 말든지 아무 변수도 아니다. 예. 하정우가 뭔데요? 맞아요. 뭐 AI면 뭐, 그러니까요. 부산에 뭐, 북군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예.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표현이 갈 거면 너가 선택을 해서 빨리 결단을 해야지. 왜 간 보는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냐라고 하는 불쾌감 표출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해석입니다. 정청래는 빼오고 싶어 했고 이재명은 안 내보내고 싶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이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정우 쪽에서는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우니까 토라진 이재명이 이제 와서 아니 나갈 거면은 진작 결정해서 나가야지 왜 양쪽에서 마치 러브콜 받고 대통령이 자기를 너무 소중한 재원이라 지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대통령 팔다가 간만 보다가 나가니 많이 하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하정우 본인의 선택이다 라고까지 직격을 했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 네. 결국에는 지금 이 뭐 명청 대전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이 지금 선거를 놓고 약간 텐션을 만들어서 흥행을 시키는데 이용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보시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심을 다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진심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이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역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판다고 될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네. 예. 저희 댓글창 중에 장 대표님 어제 ILI 연설 관련해서 보고 싶다는 분들 계셔서 우리 PD님들 혹시 가능하시면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관련 논란의 기사가 나왔어요. 또 네. 배현진 의원과 전주회 전 의원이 기초 의원들에게 돈을 받았다. 네, 근데 이게 회의비 명목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 돈이라는 거 운영비라는 게 이제 기초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뭐 작출을 해가지고 이제 네. 형성을 해서 뭐 운영비로 사용했다 뭐 이런 맥락일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현진이 조종훈의 그런 기사화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네. 공천권을 빼앗은 것이죠. 네, 사실상 빼앗은 것이고 그 자기들 원하는 사람 찍어 넣는 그런 공천을 한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배현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배현진은 더 골 때리는 건 서울시당위원장이다. 결국 네. 이걸 공천권을 서울시당으로 가져가면 또 배현진이다.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가처분 그 권 부장판사의 가처분이 이런 추악한 장면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안을. 그러니까 애초에 조정훈 케이스도 조정훈은 충분히 소명이 돼요. 어떻게 소명이 되냐면 본인이 보궐로 들어가기 전 보궐이 아니죠. 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네. 형성되어 있었던 그 내부에서 기초의원들 사이에서 네. 이제 뭐 모금을 해서 자기들끼리 쓴 그런 비용이었던 그렇죠. 뭐 거예요. 당협은 원래 있던 것이고 네. 당협으로 들어가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거를 마치 조정훈이 한 것처럼 해서 조정훈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거기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 거죠. 예. 제대로 된 이 정당이라면. 그런데 지금 배현진은 서울시당을 완전히 사당화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옳고 그름 없이 옳고 그름을 뒤집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내용 쭉 보시면은요. 받은 건 사실입니다. 받은 건 사실이고 인정을 했고 자율 징수를 한 것이다. 합동 사무실에 경비로 지출을 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조정훈 의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SNS에 직접 거론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굉장히 네, 표리부동 자기 모순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잇따라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안타까워요. 뭐 이제 서초구에서도 그 우리 대한과밀의 자칭 소장파 분이신 조은희 의원도 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 지금 또 고초를 겪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요. 배현진이 이제 조정훈 의원 케이스를 가지고 본인 SNS에 아예 전시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했던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게 네.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의 상대방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 사보타주 공격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자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케이스가 있다, 유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폭풍이 배현진에게 몇 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인님과 또 길게 진한 대담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라는 건 하루만 해도 정말 그 기류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일이다. 네. 우리가 과거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거 막판에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그 방향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기회를 받았냐? 우리가 직접 싸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유권자들 뭐 이제 수동적으로 표만 던지는 유권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우잘사 회원들 그리고 이영풍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직접 이걸 싸워야 하는 전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뭐 후보들 홍보하는 것도 좋고 상대 후보의 문제점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그걸 많이 해야 돼요. 적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적들에 비해서 우리 지지층들은 우리 내부 문제들 정리하느라 급급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빨리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좌익 정권과 싸우는 전열을 정비해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을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망스러운 인사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있는 것도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도구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국조특위 같은 걸 하면서 정말 이 무도한 옳고 그름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독재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이 어떤 싸움의 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뭐 지지한다가 어려우면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그 도구로 사용해서 싸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김효은 대변인님과 함께 일부 대담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변인 뭐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또 우잘사에서 아침을 또 함께 열게 돼 조금 늦은 아침이죠. 11시인데 네,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또 티키타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카메라가 넘어온 김에 우리 이영풍 대표님 짧게 제가 영상 편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멀리 지금 부산에서 또 이렇게 우리 우파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데 네, 피곤한 기색 없이 열심히 또 이렇게 선거운동 잘하고 계신다고 너무 멋지고 도회적 마스크 네. 그리고 또 구수한 부산 사투리. 그렇죠. 네, 또 이중 매력을 또 발산하고 계시다고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진행 이제 한 2주차 맡고 있는데 시청률이 나쁘지 않다고 대표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다. 아, 좋아만 다행입니다. 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조금 더 지나면 위협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은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저는 이제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뭐 고용은 좀 표현이 그런가요? 농담이에요. 아무튼 대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열심히 진행을 해보라는 또 우리 시청자 지지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또 저희가 막 뭐 내부 막 뭐 공천이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 장덕 대표께서 방미하시고 나서는 분위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도 정말 미국의 조야의 주요 인사들을 많이 만나셨고 보도도 많이 됐는데 네. 일단 쭉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인사로는요, 우선 데럴 아이사, 이 공화당 하원 의원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제 이제 문화일보 가서 직접 들은 거는, 이 아이번, 발음이 어려워, 이분이, 크나퍼시라고 하는, 네, 요분,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이 동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석국장이죠. 네네. 이분이 거의 정책 전반을 또 이제 컨트롤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 전국 위의장, 네, 우리도 이제 전국 위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모든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 그래서 이분을 또 아주 즐겁게 또 만나셨더라고요. 사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사실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소주 한 잔으로 막 돌려서 파도 타고 막 이런 이 소셜 디스턴스가 우리처럼 네. 가깝지가 않아요. 네. 정말 제가 미국 가서 놀랬던 거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1인분이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미국 네. 스타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4명이면 한 2-3개 시켜서 나눠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1인당 하나씩 자기 것만 먹거든요. 네. 그만큼 남이랑 뭔가를 가까이 앉아 있거나 막 터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진을 봤는데 두 분이 그냥 딱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장 대표님의 그 또 사진이죠. 네, 저렇게 가깝게 잘 안 앉아요. 어제 진짜 완전 오래된 친구처럼 이게 네. 실제로 이 만남 자체도 이게 일정 자체가 안 될 뻔했는데 네. 장덕 대표님한테 조금 빨리 와주면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라고 직접 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일정 성사가 됐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네. 표정 보시면은 그냥 뭐 형 동생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이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보면서 아니 미국 사람하고 저렇게 가깝게 이렇게 앉아 있는단 말이야라는 게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그런 외교 성과를 좀 내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또 쓰리컷 너무 네 바람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 세비를 뭐 당비 쓰고 가서 놀고 앉았네 이런 악플이 달릴까봐 제가 차단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팩트를 왜 저런 분들을 만났느냐에 대해서 그게 왜 국익에 지금 도움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데럴 아이사라고 하는 요 분은요 한 2-3달 전에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좀 크게 냈었던 그런 분인데 네. 이분이 예전에 그 워싱턴에서 하원 법사위 산하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이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공개하는 그런 청문회가 열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공정위원회 이 위원장인 주병기 위원장이 예전에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을 때일 거예요. 그때 완전 반미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저는 우리나라 청문회만 이렇게 피켓 뜨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정말 이만하게 막 화면에 꽉 찰 정도로 이따시만한 이런 맞아요.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딱 가르치면서 이 사람 반미야 반미 이러면서 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샅샅이 이제 낱낱이 읽었던 그런 분이 바로 데럴 아이사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외교 마찰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지점이 사실 쿠팡도 최근에 큰 문제가 됐고 그 쿠팡도 이 미국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를 받는 규제를 과도하게 받는 미국 기업들 중에 하나로 지금 상당한 로비를 미국 내에서 벌여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두구부자 대한민국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관세 뭐 슈퍼 301조 때릴 준비를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장 화가 많이 나 있고 가장 격렬하게 우리나라를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데럴 아이사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직접 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반미 운동을 하는 그런 주병기 위원장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화 파트너가 너무 없고 너희들 답답하니 그럼 우리나라의 이 제1야당 국민의힘 있고 나 장동혁 대표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불필요한 그런 규제는 철폐를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제는 너희들에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틀어 간 겁니다. 이런 만남 여러분 이거 세비가 아까운가요? 아깝지 않은가요? 아깝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폴라 화이트 목사와도 면담 네. 추진한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좋은 소식인 것이 네. 폴라 화이트 목사가 김민석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추진했던 인물이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의 영적 멘토라고도 전해지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까지 좀 확산이 될까요? 네, 좀 재미있는 네.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좀 물려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총을 맞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귀에 살짝 비껴가면서 피를 철철 흘렸던 그 유명한 사진 네, 있죠. 그 사진 네. 파이트 그랬나요? 그때? 예. 네, 그래서 그 사진, 그 장면,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완전 크리스찬, 원래도 크리스찬인데 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마가 진영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좀 이례적으로 백악관에 Faith Office 신앙국 정도로 우리가 네.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말로는 그래서 신앙국 Faith Office를 설치를 하면서 그게 집무실하고 바로 이렇게 가깝게 연결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허. 무슨 일 있으면은 제가 기도 드릴게요. 이렇게 대통령님 그러고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하.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 이 네. 폴라 화이트 목사입니다. 진짜 영적 멘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전에 방미한다고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폴라 화이트 목사가 이 SNS에 김민석 총리를 만났다. 네.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이 트럼프와 투샷을 찍은 게 더 먼저 알려져서 예. 어머 언제 미국 갔지?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미국 측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몇몇 취재원들로부터 또 우리 이지혜 대변인이도 지금 들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또 들었죠.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이 페이스 오피스는요 종교 탄압에 대한 많은 투서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계의 탄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투서들이 워낙에 한국에서도 많이 가고 또 미국 현지의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이제 투서가 가다 보니까 이 폴라 화이트 목사가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닐 텐데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해서 빨리 와서 설명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직접 만나서 해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뭐 좀 웃긴 말로 혼나러 간 거죠. 종교 탄압에 대해서. 네, 도대체 한국에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네, 뭐 Persian Revolution. 그러니까 순청이냐 혁명이냐. 네, 그거 똑같은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잘 설명을 했겠죠. 뭐 그냥 열심히 선거법 하실 위반이지. 겁니다. 손 목사를 우리가 뭐 과도하게 탄압한 게 아니다. 뭐 소가 지나가다 웃을 얘기를 한 예.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네. 근데 말이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그 핸드라이팅, 손으로 뭔가 친서를 써온 게 있는데 이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아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 드리는 거예요. 물론 네. 그 후에 뭐 어떤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진 남길게요. 그래서 이제 폴라 화이트 목사가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가깝잖아요. 네. 대통령께 계십니까? 잠깐 우리 한국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가서 중요한 친서를 준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래? 와봐 타이밍이 해가지고 딱 맞았네요. 갑자기 네. 그냥 아다리가 긍정적으로 그럼요. 그게 타이밍이 맞아서 그냥 딱 맞은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워낙 이 장동혁 대표는 아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또 이 독실하시죠. 독실한데 또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제 폴라 화이트 목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또 이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기독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이 신앙이 깊은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외교 라인은 우리가 뭐 당대 당도 있지만
비슷하게 겹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접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어 붙여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뭐 수단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서 꼭 만나셔라라고 주변에서 모든 많은 목사님들께서 다 추천을 하시고 주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저는 좀 고전적인 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좀 만약에 일정이 있더라도 비공개라서 저희가 좀 그 언급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벤스 부통령 만남 성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그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원래 높다 그랬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란 전쟁 오늘 때문에. 네. 오늘 새벽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였나요? 네. 전화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외신에 나온 건데 2일 내로 이틀 내로 재협상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 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눈을 떼지 말라라는 아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협상을 하러 벤스 부통령이 이 16, 17일 중에는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가야 될 수도 그래, 할 수 있어서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사실은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네, 그런 중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미국 얘기 조금 더 덧붙일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두 분이 네.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아이번 크나퍼시라고 하는 요 분은요, 조금 이름이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그 NSC라고 하면은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들에서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나요? 뭐 그런 이제 명칭이 있잖아요. 국가의 안보의 그렇죠.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하는 거. 그렇죠. 그 예. 수장이 대통령이고 이제 바이스가 부수장이 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런 안전보장 회의를 하는 그 기구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산하 이 기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동아시아 전략을 총괄하는 수석 국장이 바로 이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트럼프 정부에서 대중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을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은 다 이분이 담당을 네. 하고 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그 휘하에 안보실장이 있고 네. 안보실장이 이제 두는 수석급들 라인들 중에서 동아시아를 전담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역시 대통령실 출신이라 조직에 대한 설명이 정말 정확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되는 중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론 보도로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정도로만 기사화가 됐지만 실제 그 스케치 영상을 본 분들은 좀 경악했던 그런 어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 뭐 공화당 2분, 그다음 민주당 2분이 대만 거쳐 일본 거쳐 우리나라를 와서 이 양규백 국방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이 진보 진영은 너무나 좋아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이 불가능한. 그럼요. 네, 대북 억지 능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핵 빼고야 군사 능력 6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네. 하지만 이거는 핵을 거기에 넣게 되면 우리는 떨어집니다. 순위가. 네. 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만 첨언드리자면 미국이 지금 제공하는 특히 정보전 전략 자산의 값어치가 11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정보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북한이 미사일을 실탄을 쏘는 건지 도발용 지금 서해에 쏘는 건지 이 판단이 돼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정보전이 가능해야 기본적으로 지휘 통제가 가능한 거라서 그런 조건들이 전제가 됐을 때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전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 미국 상원 의원들한테 먼저 그 말을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오히려 미국의 이 상원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이거는 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다 우려를 표하면서 이 억지력이 한국 내에서 충분히 이 방어력이 있다고 확인이 된 다음에 그거는 천천히 논의를 할 문제다라고 한 발을 빼더라고요. 네. 이거요 안보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미군이 그냥 철수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상원 의원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가면은 과연 어떤 보고를 올릴까요? 아하. 한국 큰일 났다. 네. 네, 동맹이기를 포기할 수준일 수도 있다. 어떤 우려를 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야당 대표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한미 동맹을 철석같이 굳건하게 믿고 있고 동맹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좀 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겠습니까? 바로 이분한테 설명을 하는 아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다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화당 전국 위의장인 요 분을 만났어요. 아까 그 사진으로 보신 아주 정답게 만난 네, 그분. 뭐 당대표 격이죠. 예, 미국 예. 공화당에는 당대표란 개념이 없어서 맞아요. 전국위 의장이 사실 거의 모든 선거 총괄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캠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무총장들이 하는 그런 네. 뭐 이제 정식 선거 자금 같은 것들도 되고 온갖 이런 관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모든 인맥과 또 이 돈, 네. 이 자금 문제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렇죠. 공화당 선거 총괄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선거 앞두고 중간 선거 앞두고 가장 실세 중에 실세인 분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했던 이 두 분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야 됐고 이번에 이 공화당 전국위의장과의 만남은요. 앞으로의 이 미국의 보수 정당과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끼리의 당과 당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슬펐던 게 우리 보수 정당이 수권 정당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는 대통령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와 공화당하고 이렇게 대면했나 이렇게 커넥션이 없었나 그동안 우리는 뭐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안에 한인 네트워크들하고 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민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펼쳤던 건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하고 같은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당시에 또 바이든 대통령. 네, 바이든 대통령이고 네.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여당 네트워크가 사실은 더 단단했던 터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공화당과의 네트워크를 돈독하게 쌓아야 되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존명이 달린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온 겁니다. 제가 어제 장면 보면서도 김현수 최고위원이 스레드에 올려준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 대 정치인들 간의 이런 허심탄회한 만남을 본 게 정말 언제적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당이란 말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권하고 나서도 관료들이 실무적으로 사실 방문해가지고 만나면 만났지, 그러니까 격을 갖춰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화끈하게 약간 정치인들끼리 스킨십하고 그런 장면들 좀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뭐 야당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당 대표가 공화당의 당 대표 격의 인물을 만나서 이렇게 사진 찍고 서로 이제 익스큐즈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저렇게 남자들 둘이서 앉아서 하트 뿅뿅 우리가 남이다. 미국에서는 안 그런데 원래. 네. 예.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주 즐거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고, 그럼 앞으로 저 전국 위의장이 미국 전체 50개 주를 다 다닐 거 아닙니까? 네. 중간 선거 때 가서 한국 공화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아마 하고 다닐까? 네. He's a very nice guy. 그렇죠. He's a really good person, decent person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레퍼런스로 돌아가는 나라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하나 레퍼런스 쌓이면 그게 이제 전부 다 평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주요한 만남이었다. 네, 설명을 판타스틱한 두 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진 보면서 전 솔직히 좀 안심을 했어요. 정말 네. 중요한 사람 잘 만났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추가적으로 어떤 또 성과들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주제를 넘겨서 조금 싫은 소리긴 하지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 한동훈 씨 네. 국감 출마한다고 어제 또 뭐 언론 플레이 하나 했더라고요. 네. 그 전입 신고하는 거 요새 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나 외지인인데 이번에 선거 나오려고 전입 신고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또 대대적으로 공개를 또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네. 못 읽는구나. 무슨 선민의식도 아니고 내가 말이야 강남 뭐 파라군 출신인데. 막 그리고 동네도 내가 사실은 강남에 엄청난 집이 있어. 나 엄청 비싼 집 살지만 사는데. 뭐 최근에 이사 갔다는 얘기도 돌아요. 그래요? 네, 신축으로. 뭐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그냥 도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친히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뜻도 모르겠지만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부산 내려갔다. 네. 이렇게 전입신고 시기나 내가 써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네. 원래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희 그런 거 텃세 정말 많이 영남권에서, 그죠? 네, 느껴지거든요. 네.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영상을 보면은 아저씨 알아? 이러면서 지나가는 중학생들하고 그렇죠. 인사를 어린아이들한테. 근데요.
저도 사실 전략공천으로 험지를 출마를 했지만 정말 생소한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준엄하고 무섭고 어려운 자리입니까? 맞죠. 저는 가자마자 빨간 파카 딱 입고 정말 그냥 척사장 다니고 온갖 이 동네 행사 다니면서 막 안녕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김효은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제가 동네 잘 모르고 이렇게 전략공천 왔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인간 이 각도기처럼 90도 그렇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 흡수하고. 우리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고 네. 이선했나요? 네, 재선까지 그렇죠. 했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죄송하다 면목 아이고, 없다 어떡해요. 무조건 열심히 다칠 하겠다. 때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영풍 대표도요. 부산 토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영풍 이 우잘사 채널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많고 네. 동접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분도 가가지고 무조건 굽히고 이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게 사실은 지역구 선거입니다. 네. 근데 가서 그냥 흰 티셔츠에 이렇게 뭐 밑에 뭐 입었더라고 해서 뭐 아저씨 알아? 막 알지? 이렇게요. 어쩌라고. 네. 네. 사진 찍고 싶어?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선거운동을 결국에는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가처분도 안 걸었으면서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컷의 그 지지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그 추운 날에 집회할 때 네. 방 안에서 키보드 치면서 그렇죠. 따끈한 오뎅 국물 한 장 이런 것처럼 내가 선거운동 하지 않아도 팬들이 다 해줄 거다. 뭐 친한계 의원들이 내려와서 해줄 거다. 무공천 해달라고 때도 네. 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을 저는 부산의 시민분들은 대구 북갑 지역의 이 시민분들은 이것을 준엄하게 평가할 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역 주민이면요, 저렇게 전입 신고하는 거를 언론에다가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해요 그거. 지금 뭐 외지에서 왔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선거 때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집구했다라고 하는 게 자랑인가요? 사실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뭐 현안을 뭘 알고 지역 주민들의 무슨 감정과 역사를 이해를 하겠으며 어떤 정서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황당한 문제인데 지금 더 재밌는 것은 뭐 재밌지 않죠.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우리 북갑에서 정말 털을 오래 닦았던 책임당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시구의원들도 계시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이 그런 우리 당의 과거 우리가 오랫동안 선거에 승리했던 지역구를 무공천을 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고 오늘 방금 기사 하나 좀 틀어주세요. 박정훈 의원은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세상에 있는 정당에서의 이런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공천을 반대하는 게 해당 행위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면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아니, 이게 뭐 어디 화성에서 오셨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화성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해당 행위냐?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든 생각이 야, 네. 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도 PPAT 쳐야겠다. 아 진짜. 당원 당규 봐야겠다. 제가 한 번 더 번역을 해드리면 어떻게 이 이런 문장은 생각을 하지? 네. 당이 공천을 하면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이 공천을 해야죠. 공천을 막는 게 해당 행위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이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요렇게 하나씩 한 분씩 이렇게 숟가락을 얹고 계시잖아요. 어제 이제 그 서병수 전 의원, 그 다음에 김도 의원, 그 다음에 또 송석준 의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박정훈 한기호 의원 의원, 등등등등 뭐, 네. 요 분들이 결국에는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 당규 네. 네, 당원들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그 법전 같은 당원 당규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이걸 어길 시에 위반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까지도 처벌 규정까지도 다 나와 있는 해당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으로 치면은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맞아요. 사실 뭐 이건 제가 과한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문해력이 가동된다면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럼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반목하는 걸 넘어서 반목이란 말도 사실 우스꽝스럽죠. 대통령의 낙하산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그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해가면서 그렇게 그 유력 정치인들과 대통령 부부 공격하다가 쫓겨난 사람이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당선시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적을 도와주는 이적행위고 사실 외환 유치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적국과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씨와
통모해서 네. 우리 당에게 지금 위해가 될 만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가능한 의석수를 줄이려고 한 아주 네. 중대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하는 당헌당규상의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을 해당 해당 행위자로 행위자? 몰고 있다. 그럼 우리 역적인가요, 네. 오늘부터? 너무 황당해요. 이 당의 기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한동훈 씨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전 국민의힘 제가 몸담고 있지만 세상에 이런 정당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구성원들이 지금 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있는 이런 정당이 세계사에 존재를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를 입장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어떤 모 의원들이 예. 우리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무공천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 과연 이 민주당 개딸들한테 그렇네요. 어떤 테러를 당할까요? 바로 제명당합니다. 바로 제명입니다. 제명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조국당과는 사실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고 뭐 당대당으로 협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구는 누구 주고 이 지역구는 우리 주고 이건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또 정당 간의 협업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씨는 뭐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부산에 쳐들어와서 갑자기 멀쩡한 박민식 후보나 이영풍 대표님 같은 바닥 닦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 쳐내라. 자기 불은 또 얘기 절대 안 해요. 주변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기사거리 되는 것처럼 마치 이게 찬반 그 논쟁거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네. 당혹스러워요. 이게 찬반 논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예. 지구가 둥글다를 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네. 이상한 조식을 지금 세계관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전혀 이거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얼마 전에 주진우 의원도 뭐 바른 말을 했잖아요. 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맞아 이거야 하면서 감동하고 동조를 해야 되는 현실이 오히려 저는 구슬프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이 와중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팬덤을 몰고 다니는데 네. 부산시장까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면은 부산시장도 안 될 게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류의 생각들을 어허. 해요. 하지만 제가 박형준 시장님 캠프의 아주 핵심 인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얘기를 들었다는 네. 기자님께 또 직접 들었습니다. 어허. 네. 그 들은 바로는 박현준 시장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당의 이 존명, 우리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고 이번 경선에서 그래서 정말 그냥 삭발 투혼을 하셨고 네. 가족들이 많이 울었대요. 삭발하시고 어허. 나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또 경선 과정에서 사실 주진우 의원이 뭐 일명 그런 SNS 상에서는 한동훈 묻었다. 네. 이런 의혹들 때문에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댓글을 달면서 그 팬 계정에서 대신 댓글을 달아주면서 안 묻었다 막 네. 그렇게까지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님이 또 큰 차이로 이겼다라는 맞아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이 유경험자입니다. 네. 묻으면 큰일 난다. 맞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받을게. 네. 반사라고 하실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표 한 줌 받아보겠다고 한 가닥은 될까요? 그 한 가닥 받아보겠다고 사실 비상을 삼키는 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경험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아니 대선 후보까지 했던 김문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공천한다고 했다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거 다들 보셨을 것이고 네.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장 경선도 한동훈에 대한 쟁점 누가 더 선을 적극적으로 긋느냐가 당원들의 판단 기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안에서 그 팬덤이 부산 시민이고 실제 유권자인 분들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한동훈 씨는 묻으면 나락간다. 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이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경선 어제 사실 저희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목요일 지금 보도가 됐죠. 네. 장덕 대표께서 대구에 직접 찾아가서 이 동대구역 인근 한 호텔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한 2시간 반가량 만찬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동행을 했습니다. 저희 둘이. 네, 맞아요.
그 배경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가교 역할을 또 해주셨던 게 우리 또 김용훈 네.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다행히도 제가 전화를 이제 밤늦게 드렸을 때 피곤한 중에도 이진숙 위원장님이 받아주신 게 후보님이 네. 받아주신 게 사실 정말 운명이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준우 대변인, 우리 박민영 대변인, 또 손수조 대변인, 우리 대변인단들이 애썼죠. 정말 애썼어요. 다들 따로 연락을 해서 이진숙 위원장님 귀찮을 정도로 제발 도와달라, 함께 하자, 이렇게 많이들 좀 이렇게 설득을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야밤에 제가 전화 드렸는데 딱 제 차례에 이제 얻어 걸린. 네. 어찌 보면은 네 그래서 아니죠. 제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 위원장님께서도 캠프에 이제 많은 그런 참모들에 둘러싸여 계시고 우리 대표님도 당 안에 많은 분들하고 또 함께 이렇게 바쁜 와중에 계시다 보니 서로 1대1로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서로 아 하고 말해도 다르게 이해하는 세상인데 직접 얼굴 보고 좀 대화를 해보시면은 네. 좀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말 이 억울한 심정이신 거 누구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변인들 봐서라도 한 번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직접 만나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근데 일정상 지금 계속 대구인데 시간이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던졌어요. 제가 모시고 가면 만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대형 책임을 사고를 지셨죠. 근데 네, 제가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예. 모시고 가면 만나실 거냐 그랬더니 오시면 만나겠다. 그렇게 아하. 하셔가지고 대표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서 대표님 내일 뭐 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저녁 약속은 있는데 네. 왜요? 라고 사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민영 대변인께 전화 드려가지고 방송 좀 네, 빼고 갑시다. 하루만. 우리 둘이 가야 네. 된다. 우리 정무실장님 말씀이니까 또 제가 들어야죠. 그래서 이 정말 힘없고 백없고 정말 네. 네,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대변인 둘하고 그렇죠.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네. 이제 내려가서 두 분이서 이제 만남을 하셨고 사실 2시간 좀 넘게 네. 제가 또 뭐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소개팅을 해도 네. 1시간 만에 쫑 하면 끝나면 안 되는 다음이 거고. 없는데 맞아, 애프터 없죠. 2시간 지나가면 네. 이거는 그린라이트다. 얘기 잘 되는 거다. 네, 그리고 2시간, 그린라이트 맞죠? 네, 그러면 2시간 반 계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당원분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그리고 생각을 심지어 했거든요. 기차까지 미뤘잖아요. 맞아요. 원래 좀 더 빨리 가는 이게 그 열차였는데 맞아요. 얘기가 오래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사인도 드렸는데 차를 좀 미룹시다 하면서 맞아요. 또 더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네. 이진숙 후보님께서 우리 당과 당원들 그리고 우리 대변인들을 위해서 또 좀 제발. 예, 플리즈. 네, 도움을 좀 말씀을 잘 하실 네,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속보가 단독으로 나오게 된 그 경위도 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말씀해주세요. 그거를 정말 발설을 할 거였으면 아예 진작했겠죠. 잠입 네. 취재를 시켰겠죠. 얼마나 그렇죠. 그림 잘 나옵니까? 서울역에 우리 뒤에 둘이 따라가고 대표님 싹 들어가는 사진 누가 뒤에서 탁 찍어가지고 그쵸. 단독 이러면은 얼마나 한번 100개는 냈겠죠. 네. 근데 저희는 정말 이것을 보안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서로 오해할 요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일 정도 뒤에 이게 단독 보도가 네. 어떤 패널 분께서 어떤 방송에서 서울역에서 장동혁 대표를 봤다. 멀리서 봤는데 인기 없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아하. 또 멘트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께서 서울역은 왜 갔을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산 해결됐으니 대구 아닐까. 왔겠다. 왜냐면은 대전만 해도 차 타고 가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왜 기차를 탔을까? 실제로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 차 타고 가볼까 하다가 4시간 걸린대요 해가지고 맞아요. 당일치기는 안 된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단독 보도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쓴소리도 조금 드리긴 했지만 잘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원내로 오셔서 좀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은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말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같이 이해해주는 또 동지가 있다면 또 우리가 조직 안에서 같이 문제점을 찾아가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간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효은 대변인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얘기 짧게만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주호영 의원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무소속 출마 강행 결국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네. 봅니다. 주호영 의원은 네. 예, 왜냐하면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은 우리 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또 입지를 다지신 우리 당 출신 의원인데 그 마지막이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죠. 네, 당의 역사에 기록되는 걸 본인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항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처분은 빨리 되지만 항고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고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늘부터 그 대구 경선 투표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항고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접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대변인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우자일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를 너무 일찍 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시청자분들께. 네, 정말 우리 우파는 잘 싸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을 하면서 요즘 참 방송 보기 많이 힘들겠다, 뭐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뭔가 기운 나는 신나는 뉴스라도 좀 있어야 우리가 매일 방송을 들을 텐데 이렇게 축축 처지고 기운 빠지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 또 그냥 나 정치 그냥 안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제가 아침에 이제 종편을 나가게 되면 저 거의 1대4, 5로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야당 대변인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야당 패널이 우리 당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너무나도 매서운 방송 환경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 저도 그냥 저녁에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흠씬 두드려 맞고 자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대표님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뭐 연임이나 재심이나 이런 정치적 계산기 전혀 두드리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씩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내에 뭐 당직자가 어떻다, 뭐 태업한다, 뭐 그런 네. 굳이 알려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저 집 구석 참 문제 많다. 맨날 그냥 싸운다. 네, 정 떨어진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언론 환경인 것 같고 네.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를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이 가족들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동지라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 등에 칼을 꽂는 지금 정말 점입가경의 네. 그런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래도 믿고 또 기다려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드릴 말씀은요 사실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아니랬는데 요즘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우리 이 젊은 대변인들 네. 너무 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이런 젊은 대변인들을 그렇게 매서운 그 바람 다 맞아가면서 연임시키려고 고생하시는 우리 대표님 또 뭐 김민수 최고, 뭐 조광한 최고 등등 또 많은 우리 또 지도부에 있는 분들 우리가 정당은 사실 한 가족 정말 혈맹처럼 동지죠. 네, 진짜. 동지애를 동지. 그렇게 내뿜으면서 가야 저 안에는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고 우정이 있는구나, 사랑이 있는구나.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되는 집구석이다. 뭔가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하면서 그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런 동지들의 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좀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좀 응원해 주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런 거 하잖아. 자 우리 장동혁 대통령 아닌데 대표님. 장동혁 우리 대표님 박미 지금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분 3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을 왜 만났는지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다 아셨잖아요. 그럼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불신을 하고 있으면은 그 미셸 파크 스틸 그 박은주 대사를 이렇게 강경 매파 중에 매파 거의 여자 트럼프입니다. 대중 그렇다고 전략은. 하죠. 네. 네, 이분 선거하실 때 그 중국의 오성홍기 막 이 권투 글로브 끼고 막 팍팍 치는 그런 영상까지 만드신 분을 왜
주한미 대사로 부임을 시키겠습니까? 강경하게 억지 정책 쓰겠다는 건데 그럴 때 대화 파트너가 이재명 정부에서 뭐가 안 풀린다 그러면 저희 여기 있습니다. 야당 여기 있습니다. 그걸 만들려 지금 가신 거거든요. 주변에 꼭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장동혁 대표를 그런 그 올드 미디어에서 그렇게 마타도어하는 음해하는 그런 것들에 맞서서 우리는 팩트로 함께 싸워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빠져들었어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짧게만 첨언드리자면 진짜 이게 한동훈 씨가 뭐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민의힘 당대표 한 번 하면은 보수인가 일단 물음표가 드는데 어쨌거나 보수 재건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벌체계, 당의 기강,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에 의한 통치, 당원 당규가 존중되고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이 보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공천을 주장하면서 조직의 기강과 원칙을 깨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우리 뭐 조중동 한 줌, 뭐 이제 관료들 한 줌, 영남 한 줌 이렇게 대주주들이 사실 기득권 주인 행세하던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서 정말 열렬히 뛰고 있다. 이 말씀 저도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대변인. 네. 저희 하나 또 말씀드릴 게 하나 말씀하세요. 있는데. 네, 좋아요. 오늘 제가 방송 끝까지 다 하고 갈까봐 네. 너무 좋아요. 터졌어요. 네. 저 그 보수 재건이라고 말씀을 한동훈 씨가 뭐 보수 재건 한다고 하시네요. 네. 그 말 들으니까 좀 전에 제가 방송 중에 딱 뭔가 이제 생각나는 그 영상 그 유튜브에 쇼츠로 돌아다니는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네. 지난 그 2024년 겨울에 탄핵 전국에 보면은 빛의 혁명 그러면서 저쪽 좌파 진영에서 집회를 하러 나온 여대생 네. 대 우리 자유 애국시민 자유 우파 여대생 아하. 두 분의 이 인터뷰가 완전히 대비를 대조가 이루었던 됐죠. 그 쇼츠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네.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정말 교과서적으로 잘 정말 속사포 랩을 쓴 거의 쏜 우리 이 우파 여성분 대 민주주의는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우는데 그러니까요. 민주주의의 뜻은 몰라. 그럼 뭐지? 왜지? 왜 울지? 예. 뜬금? 네, 갑자기 왜 울지? 왜 민주주의라는 말부터 눈물부터 쏟아지는가? 이 감성팔이 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그렇죠. 이 모습이랑 보수 재건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외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팬덤이 일제히 단톡방이든 뭐 블로그든 카페든 유튜브 댓글이든 네이버 뉴스 댓글이든 찾아가가지고 보수 재건은 한동훈 보수 재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뭔가 앵무새처럼 예. 네 그냥 자동 생성기처럼 답변을 달고 있는데 보수 재건이요? 보수를 괴멸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도 있고 분명히 과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편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권을 지켰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거의 막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뭐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전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존망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정말 그야말로 보수 나라를 재건하려고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아낸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그분의 모든 걸 다 좋아해서 무조건 탄핵반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나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특검이다 뭐다를 이제 앞세우면서 반대표를 찬성표를 만들어냈고 네. 결국에는 우리 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보수 재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그때의 기억 다 잊어버리고 보수 재건요? 뜻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를 괴멸시킨 한동훈 씨가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려요. 저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또 이제 다음 또 게스트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깊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